일단 33번부터 34번까지는 메인 매출 전표인데 메인 매출 전표 풀 때 기억 안 하면 써놓고 보세요. 여기에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불공. 그래서 접대비, 업무 무관, 그 다음에 비영업용, 네, 소형, 승용차. 그래서 몇 cc 제외요? 1000cc. 그 다음에 경차 제외 몇 인승이요? 8인승.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 그래서 거기 33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 계산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금 계산서인데 제품 팔았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품 판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과세예요. 세금 계산서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과세 아니면 뭐예요? 불공. 요거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매출의 과세. 누구한테 팔았어요? 동명. 그러니까 항상 순서는 지금은 번호를 썼는데 원래는 날짜예요. 네, 날짜 쓰고 요거를 유형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유형 쓰고 거래처 쓰고 그 다음에 전자냐 아니냐. 여기 전자 아니죠. 아니면 부예요. 맞으면 여고. 그 다음에 제품 팔았으니까 무슨 매출이에요? 제품 매출이에요. 그래서 13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30. 그 다음에 어음 받았죠? 받았다. 무슨 어음? 받을 어음. 얼마 받았어요? 1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습니다. 우리 외상으로 산 거 뭐라 그래요? 외상 매출금 1330. 왜냐면 우리 받아야 되는 게 1430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얼마만 받았다? 100만원. 그리고 앞에 잠깐 보세요. 매출 부가세를 부가세 예수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부가세 예수금. 그 다음에 매입할 때 부가세를 뭐라 그래요? 부가세 대금금. 그래서 왜 대금금이라 그러냐면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누가 내는 거라고요? 네, 대금금의 뜻이 뭐냐면 소비자 대신 지급했다. 네. 그러면 소비자 대신 냈으니까 나중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아야 될 건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왜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물건 팔 때 소비자한테 세금을 받아요. 근데 이 돈은 내 돈이에요? 소비자 돈이에요? 소비자 돈이에요. 우리 남의 돈을 뭐라 그래요? 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금의 뜻은 돈 받아서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할 땐 부가세 예수금, 매입할 땐 부가세 대금. 그 다음에 34번도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재료하고 세금 계산서. 그래서 세금 계산서 나오면 요거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불공. 불공에 원재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으면 뭐예요? 과세예요. 근데 원재료니까 샀죠? 샀으니까 매입에 뭐요? 과세. 그 다음에 누구한테 샀냐면 한 명, 전자는 부. 그리고 이거는 꼭 지켜주세요. 매출했을 때는 대변 먼저, 매입했을 때는요 차변 먼저. 네. 그래서 뭐 샀죠? 네, 원재료 샀어요. 그래서 원재료 900. 그 다음에 매입 부가세를 뭐라 그랬어요? 부가세 대금금 90만원. 그 다음에 돈은 외상으로 했대요. 외상으로 산 거 뭐라 그래요? 네, 외상 매입금 990. 참고로 33번, 34번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분기예요. 매출 과세하고 매입 과세. 그 다음에 35번부터 45번까지는 일반 전표인데요. 35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운데 어음, 끝쪽에 할인. 그래서 우리 외운 것 중에 이거 있었어요. 어음 할인. 그 다음에 무슨 거래요? 매각 거래 나오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래서 요 문제는 여기 기억나셔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35번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 70만원. 왜냐면 거기 보시면 그 할인의 뜻이 뭐죠?
네, 깎아주는 거예요. 그럼 깎아주면 우리 회사에선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음 받을 거 얼마 있었죠? 5천만 원. 누구 거예요? 저는 거.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어음이 얼마 있는 거예요? 5천. 네. 근데 손해본 게 얼마예요? 70. 왜 손해봤냐면은 어음이라는 건 원래 날짜가 돼야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날짜 되기 전에 돈으로 받고 싶으면 은행에다 팔면 되거든요. 근데 은행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부도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음 할인이라고 하고, 지금 그 저기 태영건설이라 그래서 SBS 난리죠. 네, 거기가 이걸로 묶여 있는 게 몇천억이래요.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은행에다 판 게 몇천억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 또 세금 들어가게 생겼어요. 네. 그런 데는 망하게 안 두잖아요, 국가가. 예, 그러면 또 뭐 들어갈 거예요? 세금 들어갈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신호예요. 예, 아마 올해 망한다라고 TV에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돈 억수로 많이 벌었잖아요. 비싸게 팔아먹었으니까. 근데 나 욕심부리다 그렇게 된 거예요. 맞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부자 걱정은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연예인 걱정하고. 그래서 통장으로는 얼마 들어왔다? 4,930만 원. 네. 이게 어음 할인 문제예요. 어음을 싸게 파는 거. 그 다음에 36번은 요것도 외우셔야 돼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기의 대손. 전기가 언제죠? 작년이요. 네. 대손은 뭐 한 거예요? 네, 손해본 거, 못 받는 거. 그래서 전기의 대손 나오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대손 충당금 써있죠? 그게 힌트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돈이 들어왔대요. 근데 현금으로 받았어요? 통장으로 받았어요? 네, 통장으로 받았어요. 무슨 예금이요? 네, 보통 예금.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얼마 입금됐다? 73만 원. 자산의 뭐요?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받았다고요? 73만 원. 거기 지문에 외상 매출금 보이세요? 네, 이거 왜 나왔냐면 요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대손 충당금 치면 많이 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뭐를 선택해라? 외상 매출금 선택해라. 그 뜻이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보유 목적. 우리 이거 외운 적 있습니다. 유가증권, 지분증권하고 무슨 증권이요? 세무증권. 그래서 단기 매매, 매도 가능,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채무도 단기 매매, 그 다음에 매도 가능, 그 다음에 만기 보유. 그럼 지금은 뭐 써야 될까요? 네, 단기 매매예요. 왜냐면 거기 써 있잖아요, 지문에. 단기 보유 목적이라고. 그래서 700만 원에 샀는데 얼마에 팔았죠? 네, 790에 판 거예요. 그러면 현금으로 얼마 받은 거예요? 790. 내가 판 거는 얼마짜리 팔았다? 700짜리.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700만 원짜리를 790에 팔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단기매매증권 처분이.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네, 싸게 사서 어떻게 팔자? 비싸게 팔자.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제 주변에서 주식해서 돈 벌었다라는 사람 못 봤고, 집 사갖고 회사 때려쳤다라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저 아시는 분이 감정평가사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집 사서 비싸게 팔면 이건 가능하대요. 뭐는 가능하냐면 돼지고기 먹던 사람이 소고기 먹는 건 가능하대요. 네, 근데 회사 그만두는 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식으로는 회사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보면은. 저 아는 형도 이걸로 먹고 살아요. 그 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노트북만 있으면 된대요. 어딜 가든. 맞잖아요. 네, 노트북 들어가갖고 주식만 사고 팔면 되니까. 그 처음에는 회사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고 뭐 하는 사람이지? 그랬는데 한 2년인가 3년째 되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주식으로 먹고 산다고. 그래서 직업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38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약금. 계약금 나오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줬다 뭐요? 네, 선급금. 선자가 먼저 선자예요. 그 다음에 먼저 받았다 뭐예요? 선수금. 이거 줬나요? 받았나요? 예, 현금으로 뭐 했다? 지급했다. 그러면 무슨 금? 선급금.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줬냐면 대우자동차. 그 다음에 뭘로 줬죠? 현금 줬죠. 네.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채권하고 채무는 꼭 거래처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선급금은 채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계약금 줬다가 상대방이 해지하면 계약금 돌려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돌려받아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선수금은 왜 부채냐면 내가 물건 팔려고 계약금을 받았어. 근데 물건이 없네. 그러면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아직은 내 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이 끝나야 알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39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거래처. 그리고 요건 요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거래처 나오면 뭐야? 접대비. 직원 나오면은요? 네, 복리후생. 그래서 밥을 먹어도 거래처 직원하고 밥 먹으면 접대비고요. 우리 회사 직원들끼리 밥 먹으면 뭐예요? 복리후생이에요. 그래서 회사 들어가신 다음에 우리 회사 복지가 좋으냐 나쁘냐 보고 싶으면 복리후생비로 얼마 나가는지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예전에 다니던 데는 회식하면 저희 격리 담당하는 그 대리가 택시비로 가깝든 멀든 2만 원씩 찔러줘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영수증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짜 영수증을 구해다가 채워야 됩니다. 네. 그거 많이 했었죠 예전에. 왜냐면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니어갖고 그냥 월급이 적을 뿐이지 돈은 많은 회사였어요. 네. 근데 단점은 이제 월급이 적으니까 제가 그 회사 다닐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빨리 때려쳐예요. 진짜로. 네. 일주일에 때려쳐라는 말을 한 4-5번은 듣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왜 나만 보면 빨리 때려치라 그러지? 근데 그거를 2달 후에 알았어요. 2달 후에 월급 계산이 저한테 넘어왔거든요. 근데 왜 때려치라 그러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죠. 어떻게 생활해요? 그랬더니 대출 받아서 생활한다. 왜냐면 생각보다 중소기업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월급이 세지 않아요. TV에 나오는 건 중견기업 이상 얘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는 데는 300만 넘어도 꽤 많이 받는 편입니다. 솔직히. 뭐 대기업이야 초봉부터 250, 300 되지만 좀 갭이 좀 커요. 그래서 거래처니까 여기는 뭐예요? 접대비예요. 그래서 800번대 접대비. 그리고 왜 800번대냐면 여기 보시면 구매 담당자예요. 구매는 판매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800번대 접대비 150. 그리고 카드에다 밑줄 치세요. 이건 외우십시오. 카드 나오면 현금이에요? 외상이에요? 외상이에요. 그래서 미지 급금 150만원. 무슨 카드? 국민카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4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애인 돕기 성금. 우리 좋은 일에 쓰는 거 뭐라 그러죠? 예, 기부한다 그러죠? 그래서 기부금이에요. 좋은 일에 쓰는 거 30만원. 그 다음에 현금 얼마요? 30만.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기부라고 써놓은 거예요. 예, 그게 힌트입니다. 그 다음에 41번은
보험료는 보험료라 그래요. 보험료 뭐라 그런다고요? 보험료라고 합니다. 근데 대표이사는 공장 사람이세요? 사무실 사람이세요? 네, 사무실 사람이죠. 그래서 800번대 보험료 70. 그 다음에 공장은 500번대 보험료 50. 뭘로 줬죠? 네, 현금 줬죠. 현금 얼마 줬어요? 120. 그리고 제가 이 얘기 앞으로 남은 기간에 몇 번 더 할 건데 틀린 거는 체크해놨다가 한 번씩 꼭 더 보세요. 왜냐면 틀린 걸 다음에 틀릴 확률이 높지 맞은 거 다음에 틀릴 확률은 높지 않아요. 네. 그래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수 반복하지 말라고.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수한 거 또 해요 안 해요? 또 해요. 사람인지라. 안 하면 기계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했던 행동을 또 하지 안 했던 행동을 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하던 행동하면은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미쳤냐?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죠. 왜냐면 사람은 일반적으로 반복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4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급여. 아마 이거 180개 풀고 나면 월급 문제는 잘 풀 거예요. 왜냐면 계속 나와요. 우리 사무실 월급은 뭐라 그랬죠? 급여라 그래요. 그래서 90만원. 공장 월급은 임금. 얼마요? 85만원. 돈 줄 때 세금 떼는 걸 예수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예수금. 어딜 보시냐면 공제계를 보세요. 왜냐면 이거는 용어예요. 공제의 뜻이 뭐냐면 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월급 줄 때 빼는 게 세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48,800원에 38,100원이니까 86,900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줬다? 현금. 166만 3,100원. 옛날엔 진짜 이렇게 받았어요. 최저임금 있는 게 다행입니다. 제 장담하는데 대한민국에 최저임금 없었으면 지금도 120, 150이에요 신입은. 네. 근데 최저임금 있으니까 지금 200대 초반 받잖아요. 네. 왜냐면 대한민국은 절대로 법이 없으면 할 사람보다 안 할 사람이 더 많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회사를 대빵 많이 다녀봤지만 좋은 사장님도 있지만 네. 안 좋은 사장님이 더 많아요. 근데 그거는 안 좋다라기보단 본인 욕심 채우시는 사장님들이 더 많아요. 저 예전에 다니던 회사 중에 한 군데는 사장님이 월급 1,500 가져가거든요. 근데 넘버 2가 350 가져가요. 그러니까 넘버 1하고 넘버 2하고 1,000만 원 차이나. 네. 그리고 1,500 받으면 통장에 얼마 찍힐 것 같아요? 500이면 그 날강도죠. 1,200은 너무 적어요. 아니 너무 많아요. 네. 아니요, 딱 950에서 1,050만 원 사이. 세금이 약간씩 바뀌니까 차이는 조금 있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10년 전 얘기고 지금은 아마 900만 원대 초반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세율이 많이 올랐으니까. 어쨌든 많이 뛰긴 뜁니다. 그 다음에 4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회사 부담분하고 종업원 부담분. 이건 안 외우셔도 돼요.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종업원 부담분은 뭐라 그랬죠? 월급 받을 때 세금 떼면 뭐라고요? 예수금. 회사 부담분은 안 외우셔도 돼요. 왜 안 외우셔도 되냐면 이건 옛날 문제거든요. 요즘 문제는 지문에 줘요. 뭘로 처리하시오? 이거 지금 뭐죠?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 시험 문제 나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오라고 줘요. 그러면 그거 그냥 보고 쓰시면 돼요. 근데 정리는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은 복리후생비. 장기요양보험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왜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뭐가 많아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보험료. 근데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요즘에는 다 줘요. 마지막에 뭐라고 주냐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오. 이런 식으로 다 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항상 쉬운 거 먼저 하세요. 현금으로 66,000원 줬대요. 얼마 줬대요? 66,000원. 그 다음에 차변에 직원이 낸 게 반이죠. 직원이 낸 거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금. 그 다음에 42번 보고 푸셔야 돼요. 몇 번 보고 풀어야 된다고요? 42번. 김성실 씨 건강보험료 얼마예요? 18,000원이죠. 그러면 800번대 복리후생비 18,000원. 왜 그러냐면 우리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반반씩 내요. 얼마씩 낸다고요? 반반씩. 그래서 반반씩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00번대 복리후생비 얼마요? 15,000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4번은 죄송한데 거기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바꿔주세요. 이거 용어가 바뀌었어요. 한 3년 전에. 이거 옛날에는 주민세라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지방소득세. 근데 아직도 주민세라고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다고요? 지방소득세. 참고로 요거는 알고 계세요?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100% 직원부담금이에요. 직원이 내는 겁니다. 회사가 내주는데도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저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재거래처는 아니었는데 어떤 거래처 중에 하나가 직원의 모든 세금을 다 내줘요. 복지 차원으로. 이직률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왜냐면 바보 아닌 이상 알잖아요. 여기에서 이직하는 순간 모든 세금은 내가 내야 된다. 그러면 똑같이 400을 받아도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어때요? 달라지죠. 이직률이 대빵 낮아요. 그래서 위에 거 보고 하는 겁니다. 위에 보시면 28,000원, 2,800원, 21,000원, 2,100원 보이세요? 그거 다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53,900원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내는 세금이라고요? 직원이 내는 세금 뭐라 그런다고요? 직원이 내는 세금은 예수금이에요. 뭐라고요? 예수금. 예수금 53,900원. 그리고 분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풀고 있는 거 있죠. 요거 반복적으로 푸시면 좀 정리가 좀 되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푸는 게 기본적인 분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시험하고 차이점은 시험에서 어려운 게 조금 더 나와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 베이스는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 많이 풀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4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 회수. 현금으로 뭐 했다? 회수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얼마예요? 1,100만원. 그 다음에 왜 받았나 봤더니 외상대금 때문에 받았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얼마요? 1,100. 거래처 어디요? 희상. 그래서 숙제는 여기까지였죠? 그 다음에 46번부터 50번까지 풀어보세요. 10분에 맞출게요. 같이 보시면 46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외상 매출금하고 보통예금.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요? 550만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봤더니 왜 돈 들어왔죠? 외상 매출금이 있었죠. 얼마 들어왔어요? 550. 거래처 어디요? 남양. 그리고 분계 잘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많이 해보고 요때 못 쓰는지 저때 못 쓰는지 그거를 한 번이라도 더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47번. 옹산섬유의 외상매입금 2,200만원을 어음으로 줬대요. 그러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얼마요? 2,200. 옹산. 그 다음에 어음으로 줬죠. 네, 주는 어음 무슨 어음이요? 지급어음. 얼마 줬어요? 2,200. 여기도 어디요? 옹산. 그러니까 거래처는 몇 개 써야 된다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채권 채무면 다 쓰는 거예요. 외상매입금 채무고 지급어음도 채무예요. 왜냐면 외상매입금 돈 갚아야 되죠? 지급어음도 뭐 갚아야 돼요? 돈 갚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적는 거는 다 채권 채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8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배당. 어제도 썼고 오늘도 썼고 배당 나올 때마다 쓸 건데요. 배당 나올 때마다 적을 건데 일단 답 먼저 적을게요. 답 먼저 보시면 일단 차변에 현금으로 얼마 받았다? 55만원. 그 다음에 배당금 받은 걸 배당금 수익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배당금 수익.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배당 나오면 맨날 이렇게 쓸 거예요. 돈으로 주는 거 현금 배당. 그 다음에 주식으로 주는 거 주식 배당. 그 다음에 받을 때가 있고 줄 때가 있는데 저희 시험은 주로 받을 때가 많이 나와요. 전산회계 1급은. 그래서 받으면 배당금 뭐요? 수익. 그래서 지금은 배당금 수익이 맞아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 받으면 회계 처리 안 하고요. 수량과 단가만 재계산. 그 다음에 줄 때는 나중에 준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주식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처리되세요. 참고하시고. 쉬운 문제 아닙니다. 배당 문제. 시험에 나오면. 그 다음에 49번. 49번은 저기에다가 밑줄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취득세. 그래서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차변에 자동차니까 차량 운반금. 왜냐면 자동차 관련된 자산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얼마 드렸어요? 25만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조기회수. 무슨 회수요? 조기회수. 그래서 조기회수를 다른 말로 빠르게 회수라고도 해요. 조기가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받으면 매출 할인이나 매입 할인.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어디 갔냐? 보시면은 현금으로 받았대요. 현금으로 얼마 받았대요? 490 받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490. 그 다음에 차변에 무슨 할인이요? 매출 할인. 얼마 할인했다고요? 10만원.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제가 제품 매출이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수익 감소예요. 무슨 감소라고요? 수익 감소. 그 다음에 원래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이 얼마였었죠? 500이었죠. 성실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1번부터 54번까지 여기가 메인 매출 전표예요. 무슨 전표라고요? 메인 매출 전표. 요것도 풀어보세요. 5분 후에 요거 맞추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다음 거 볼 겁니다. 51번은 일단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작 의뢰랑 세금 계산서. 뭐하고 뭐요? 제작 의뢰랑 세금 계산서. 그리고 매입의 과세예요. 원광부. 제작 의뢰 나오면 외우셔야 돼요. 제작 의뢰 나오면 외주가공비. 뭐 나오면 외주가공비라고요? 제작 의뢰. 왜냐면 제작 의뢰의 뜻이 뭐냐면 만들어 달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만들어 주는 거를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네, 돈 주는 걸 뭐라 그러냐면 외주가공비라고 합니다. 외주가공비 800. 그 다음에 세금 몇 프로요? 10%. 그래서 얼마요? 80. 그 다음에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 네, 당좌예금. 이런 거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계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예요. 네. 어떨 때 못 쓰는지 기억이 나면 잘하는 거고 기억이 안 나면 못하는 겁니다. 분계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는 제가 봤을 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다음에 52번. 5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광고하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그리고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그 분계 푼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돼요. 분계도 그렇고 이론도 그렇고. 네, 우리 저번에 4001번으로 했었잖아요. 몇 번으로 했었어요? 4001.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분계 뭘로 써야 될지 모르겠으면 여기 일반 전표 들어오세요. 그래서 아무 날짜나 들어오세요. 네, 아무 날짜나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저희 저번에 연습했었던 게 400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4001로 들어가시고 네, 날짜는 1월 1일이 제일 만만해요. 아무 날짜로 들어가신 다음에 차변 몇 번이라 그랬죠? 네, 3번. 대변 몇 번이라 그랬어요? 4번. 그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 쳐요.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중요한 거 뭘까요? 예, 광고. 그럼 여기에다 뭐라고 쳐요? 광고. 그러면 뜨잖아요. 뭐라고 떠요? 광고 선전비. 그럼 뭐라고 쓰는 거예요? 광고 선전비.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계속 설명드리는데 계속 안 하시는데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전 분명히 하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샀으니까 매입의 과세. 광고를 샀잖아요. 돈 주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샀냐면 전북일보. 그 다음에 전자는 부. 광고하면 뭐라고요? 네, 광고 선전. 그러니까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쳤을 때 뜨는 거가 종종 있거든요. 100%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찾을 줄 아시면 좀 편해요. 그 다음에 돈은 뭘로 줬다고요? 외상으로 하셨대요. 뭘로 하셨대요? 외상. 그럼 뭐예요? 미지 극 231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53번 53번 보시면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내국 신용장. 내국 신용장 보시면은요. 우리 영세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그래서 이거는 매출의 뭐에 매입의 뭐예요? 영세.
그 다음에 우리 부. 원재료 샀습니다. 뭐 사셨어요? 원재료.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원재료라고.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얼마치 사셨어요? 2천만. 그 다음에 수표 발행했다. 무슨 예금? 당좌예금. 얼마 줬어요? 2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5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업무용. 무슨 용이요? 업무용. 업무용 없어요. 뭐 없다고요? 업무용 없어요. 다 비영업용이에요. 저희 공부할 때는. 그래서 이거는 불공이에요. 뭐라고요? 불공.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54번은 매입의 불공입니다. 왜냐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예요. 거기 업무용으로 나와도 안 돼요. 제조회사는 거기 업무용으로 나와도 인정 안 돼요. 경차만 인정돼요. 무슨 차만 인정된다고요? 경차. 그래서 요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매입불공의 거래처는 서울카센터. 부.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익적 지출. 요거 앞으로 이제 자주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익적 지출 나오면 비용 처리하라는 힌트예요. 그래도 수익적 지출 나오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수선비 아니면 차량 유지비.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뭘로 처리해야 돼요? 지금은 네, 차량 유지비예요. 그래서 영업부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불공은 합쳐서 처리하는 거예요. 거기 40만원에 4만원이죠. 맞죠? 합치면 얼마예요? 네, 44만원. 그래서 44만원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모일 때만 합친다고요? 불공일 때만. 그 다음에 수리비는 외상으로 했어요. 미지, 극금. 얼마요? 44만. 그리고 새거 풀려고 하지 마시고 풀었던 거 또 푸세요. 지금은. 네, 그게 도움이 됩니다. 새거는 어차피 시험 보기 전에 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운 거 푸는 거보다는 풀었던 거 또 풀고, 그 다음에 헷갈리시는 분은 문제 읽고 답 보고 하세요. 그래서 아 요거 나왔을 때 요거 쓰는 거네. 그게 기억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